아, 몰라. 일단 시작해. 아, 커튼 빨리 나와. 커튼 나와. 예, 그녀가 바라던 것, 루시. 예, 루시, 그녀가 바라던 것. 예, 하게 됩니다. 커튼 콜. 자, 시작하기 부가요소문 많이 있는데, 저희는 시작하기만 누르면 됩니다. 아, 겁나 크네, 게임 소리. 어우, 소리 커라. 시작의 미시요? 대충 어쩌고저쩌고. 뭐야, 이것도 내가 쓴 거잖아. 맞아요. 로봇의 삼원치 인간을 해치면 안 된다. 방치해서 안 된다. 준의 명령 따라야 된다.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그렇구나. 10월 12일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다. 말이 상해. 나 주인공 맞으니까요. 어. 내가 주인공. 제작사다. 이게 2010년에 나온 거라 카드라고요. 빨리 지나가. 오, 흐릿해. 뭐야, 이거?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싶다. 시래도록 눈부신 길거리를 지나다가 돌연 그런 생각을 품었다. 갑자기? 울긋불긋한 전광판과 눈을 적하는 네온 사인. 오래된 맛이 있어요. 이얍. 패널 곳곳에 덕지덕지 눌러붙은 3D 홀로그램. 눈찌르기. 그것 때문에 머리가 지끈지끈거린다. 지끈거린다. 바로 주저앉아 쉬고 싶어진다. 뭐지? IT 강국. 그냥 영어 못 읽. 나라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수식어에 발맞춰 온통 최첨단 기술을 점철되어 버린 주변 환경. 정신 차려보면 많은 것들이 변해 있다. 자연 환경적이란다. 자연 친화적인 성향을 가진 나와 당연히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눈 감아보고 싶다. 좀 이렇게 장난스럽게 읽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눈을 감았다 떠도 아무것도 뭐 바뀌는 건 없다. 바뀌는 거? 바뀌는 거. 일단은 밖이 시끄러워요. 속삭이는 소리 미쳤나봐. 키노피오 소리로 읽어도 되죠 뭐. 키노피오 소리요? 네. 오늘따라 생이 불빛이 뷰달리 눈부시게만 느껴진다. 그다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 같다. 분위기가 있는 거지도 모른다. 그래서 외진기를 택하기로 한다. 노란색, 노란스러운 색상이 주변을 침범하지 않는 것. 나만의 지름길을 통해 집에 들어가기로 한다. 목 아프네요 이거 생각보다. 게임 일러서 내가 막아놨다. 오, 샤라라라. 주인공 목소리 뭐라 할까? 키노피오라 할까? 진짜로 방금 했던 거? 키노피오가 목소리가 더 뭔가 갈라진 것 같은데. 그거는 병말 씨구나. 안녕하세요. 이걸 해야 되나? 재미를 위해서 키나피어 목소리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알아들으면 자막을 보세요. 이거는 그냥 목소리 해도 되겠구나. 그냥 읽어줘요. 오케이. 후. 번나가를 빠져나와 가까스로 해방의 한숨을 내쉰다. 다소 구시대적으로 보이는 이 공원 앞으로 빈말로라도 운치가 있다고 말 못한다. 인적도 드문데다가 건물도 나갔고 깨끗하지도 못하다. 요란스러운 음향은 사라졌지만 이것도 조용하지는 않다. 멀리에서 전해지는 시끄러운 철거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도 괜찮다. 여긴 적어도 눈에 필요하게 하는 것들은 없으니까. 옆에 우뚝 선 건물에 시선이 간다. 샬라샬라.
정문 앞에 그렇게 쓰여져 있을 거다. 전혀 관심이 없는 나도 이름 정도는 들은 적 있는 회사. 로봇 사이놈을 내세워 세계로 뻗어나간 대기업. 삼성인가? 품질이 좋다. 평판이 자자하다. 같은 반 애들도 자주 얘기하는 걸 어깨에 넘어들었다. 안드로이드가 성능이 좋다나 뭐라나. 오, 삼성이다. 자세히 모른다. 싫어도 전자기기를 마주하고 살 수밖에 없는 지금이다. 당연하지. 내 쪽에서 일부러 관심을 두고 싶지는 않다. 자고로 디지털보단 아날로그. 신디사이저보단 피아노. 전자기타보다는 어쿠스틱. 그게 뭐야? 그리고 안드로이드보다는 인간이다. 시선을 돌려 갈 길을 재촉한다. 군을 지나 폐기장으로 가는 길목, 비밀 길목을 향한다. 그곳은 원래 출입금지 지역이다. 왜 가? 하지만 나 같은 토박이들에겐 금지 지역을 넘나드는 것쯤 일도 아니다. 범죄잖아. 보통 불법이잖아. 그런 거 가는 건. 뭐야 이 녀석. 그리고 지금 상대창에 이렇게 했으니까 좀 올리자. 오. 흡. 흡. 오, 이게 뭐야. 힙. 폐기장이다. 회사에서 쓸모가 없어진 얘들을 모두 처분하기 위한 장소라 한다. 히얍! 왜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겁니까? 채팅이 안 보이고 있었어. 나 정말 몰랐어. 채팅 왜 안 보이고 있나 했네. 눈? 비싼 부품들 수거해 다시 지하를 하고 쓸모없는 물품은 그대로 버려지고 처리된다. 눈 찌르기! 아! 왜 자꾸 찔러요? 왜 자꾸 찌르는 거야? 관리하는 사람은 없다. 대신 경비 안드로이가 한 대와 폐기 로봇 서너 대가 묵묵히 일을 수행할 뿐이다. 눈 찌르지 마요. 샷! 샷! 들어온 곳이 들키면 간혹 로봇이 경보를 울리기도 한다. 들어오면 안 된다니까 이런 건. 하지만 이제껏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기본적으로 로봇은 멍청하니까. 경비 안드로이드만 조금 조심하면 걸리지 않고 도망간 것쯤은 일도 아니다. 대교의 폐기전이잖아. 거기를 뒤져보면 가끔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 사소한 고장으로 버려지게 된 신형기기라던가 말이야. 운이 좋다면 애기지. 인간시대의 끝이 도래했다. 삐삐삐삐. 그러고 보니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이곳에 이미 수십 번도 넘게 지나다녔다. 여지껏 쓸만한 뭔가를 주워본 기억이 없다. 운이 좋았던 적이 없었던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은 걸 볼 줄 모르는 거일 수도 있다. 높은 확률로 후자다. 내게 좋은 기기와 나쁜 기기는 가름지는 판단이 없으니까. 상관없다. 애초에 뭔가를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단지 지름길. 정 가운데 가로지면 집이 가는 게 10분이나 단축시킬 수 있다. 아 그러면 가라고 좀 그만 말하고 그만 읽을래. 뭐 아파. 꽤나 수지 만든 선택이다. 시끄러운 소음과 곳곳에 박혀있는 출입금지 팻말 신경 쓰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근처에 널브러진 잡동사니들에겐 용무는 없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눈길조차 주지 않는 채 거침없이 걸음을 옮길 뿐이다. 아 드디어 간다. 집 가야지. 랄랄랄라. 어라? 그런데 오늘은 좀 달랐다. 웬일인지 그중에 두 눈에 붙잡는 것이 있었다. 백보 앞에 보이는 흐릿한 인형.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그곳은 분명 이런 곳에 사람이? 사람이다. 한 여성이 쓰러져 있는 것 같았다. 멀어서 자세히 보이지 않는다. 어디 다치기라도 한 걸까? 뒤숭숭한 요즘 세상이다. 쉣. 아마도요. 아마 루시 맞지 않을까요? 어쩌면 재수없게도 신문 일면 장식하면 사고 현장에 집에 신문 일면 장식한 사고 현장에 직면해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아무튼 가만히 놔둘 순 없다. 서둘러 발길을 재촉한다. 일어나세요. 아예 나 도망가는 거야? 깨워준 게 아니고? 맞구나. 거기에는 아까 봤던 유시 하이 이슈 하이 뭐라 말하는겨? 아니 조금 다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성과 유사한 물체가 쓰러져 있다. 아 뭐야 착각했잖아.
사람이 아니었다. 지극히 감은 두 눈, 빛바랜 은빛 머리카락, 사람과 똑같은 모습. 똑같은 인체 구조, 진짜 같은 인형? 와우. 안드로이드. 그것이 거기에 쓰러져 있었다. 버려진 로봇 업장을 달성했습니다. 깜짝 놀랐잖아. 고철덩이 주제에 사람 놀라게 하지 말지. 좀 말지. 안드로이드를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 하지만 주변에 쓰는 걸 많이 봐왔다. 외형만으로 사람과 안드로이드의 구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다. 얼마나 미래인 거야. 진짜 인형? 안드로이드래요. 대신 기계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코드가 부착되어 있다. 로봇에게 전부가 달려있는 코드. 배꼽 근처에 위치한 코드명을 확인한다. 리얼 인형? 네, 진짜 인형. 눈앞에 있는 여자의 코드는 PIM001. 번호는 1번. 거의 다 본 적 없는 디자인. 보안이 시험 기종인 듯 했다. 최신 기종 그대로 버지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 흔한 일이 아닐 것이다. 기대를 한 몸 받고 만들어졌지만 결과는 아무래도 엄청난 실패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먼지 더미로 모욕한 듯 꾀지지한 모습. 꽤나 처량한 광경이다. 로봇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기능이 완전히 정지할 것 같았다. 아, 얘는 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아? 움직일 수 있어? 시험상은 말을 건네본다. 와다시 실패적기는 뭐라 말한겨. 음성인식 시스템은 이미 수십 년 전 기본으로 탑재된 기능이다. 눈앞에 있는 것이 구시대 유물이 아닌 한 시라나이데 오카테가 뭔? 일어나! 대답이 없다. 야, 망가진 거야? 빨리 대답 좀 해봐. 일어나! 학교 가야지. 여전히 대답은 없다. 일어나 보라고. 이러고 있다 분해당할지도 모른다. 발로 로봇의 다리를 툭툭 건드려 보았다. 본인 발이 아플 텐데. 오, 작동한다. 분해? 만해? 이상한 그냥 망카입니. 그게 왜 나와요? 안드로이드가 뭐 발이 접촉하다 처음으로 움직임을 보인다. 기계음과 함께 팔이 느릿느릿 쓰시기도 한다. 복고풍의 아주 구체적인 동작. 저런 투박한 움직임을 하는 로봇은 고전 영화 안에서 볼 수 있을 줄 알았다. 요즘 저런 로봇 나오던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저거는 항마리에 딸려서 제가 재현할 수 없습니다. 슬프네. 윙. 애처로해 보일 정도로 불안한 로봇의 움직임. 두 눈동자에는 여전히 빛이 들어오지 않는다. 그렇지만 손은 꾸준히 수직 이동을 반복한다. 마치 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는 듯하다. 자신을 봐달라고 필사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듯하다. 난 역시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 이게 무슨... 느릿느릿 주변을 둘러보았다. 멀찍이서 들려오는 자잘한 기계음과 마찰음. 뭔가 우그러뜨리는 소리. 폐기 로봇이 무언가를 분해 및 폐기하고 있다는 소리다. 소리의 위치를 보건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10여 분 후면 이곳에 도착할 것이다. 그리고 눈앞의 안드로이드를 수만 개의 부품으로 분해시켜버리겠지. 망카이. 와, 관종 로봇. 와. 앞으로 10여 분 남은 인생이었다. 좀 불쌍한데. 그냥 데리고 튀어. 그건 한순간 떠오른 동정. 로봇의 모습이 너무 처량하게 보였기 때문일까? 모습은 구질구질했지만 디자인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다. 때 빼고 강을 낸다면 분명 봐줄만 할 것이다. 버림받지 않았다면 비록 이런 로봇이라도 누군가에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니 빨리. 그럴까요? 빨리. 뭐를 만들지도 모르지만 공개되기 전에 폐기당한 건 안타깝다. 여태가 이 로봇 향에 쏟아졌을 인력이 아깝다. 티 아니야? 그냥 데리고 튀라고. 인정. 여태껏
그리고 앞으로 활용돼야 할 기능이 아깝다. 잘 고치면 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로봇의 모습에 안타까운 시선을 건네는 내가 있고 한편으론 그런 내가 바보 같다는 생각을 하는 내가 있다. 가져가자니 딱히 안드로이드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런 걸 좋아하지도 않는다. 집에다 안드로이드를 두고 활용한다니. 안타까우면 말하셔야 되고 뛰어. 인정. 이런 걸 데리고 가면 아버지랑 같이 살고 있군요. 자고로 락보단 클래식. 주제소설보단 스무드. 아 제발 그냥. 그렇군요. 세상이 이바지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안 데리고 갈 거면 왜 오고 있던 거야? 경보 침입자 발생. 신분을 증명하시오. 도망가. 이런 가장 까다로운 경비 로봇이 걸리고 말았다. 더 이상 지체대간 잡히고 만다. 잘했어. 나 간다. 그 말만 남긴 채 매정한 발걸음 옮긴다. 안 데리고 갈 거였으면. 헤이. Why? What are you doing? 랑아. 네. 왜 대체 내 방송에서 윤아를 랑하. 로봇이 비효율적인 게 왜 인간 모양이지? 몰라요. Why don't know? 이거 3,000원짜리 게임 이거 맞습니다. 경비로 못생김. 등노모하다. 나도 참. 데리고 왔어? 야, 그렇게 말을 하더니 결국 데리고 왔어? 결국은 위협을 무릅쓰고 가져오고 말았다. 이야, 끈질기다 니도. 가끔씩 감성적으로 변하는 건 나의 나쁜 버릇이다. 집에 도착한 지 불과 30분 만에 후회하기 시작한다. 왜 데리고 왔냐고. 그럴 거면은. 시간을 들여 잘 닦아보니 외형은 그래도 봐주만 하게 변해 있다. 후죽한 티를 벗으니 나름대로 신형 티가 난다. 물이 묻으면 위험한 건가 하고 닦는 걸 망설이기도 했다. 그것도 잠깐이다. 고장나면 그때 그냥 내다 버리자는 마음으로 강행했다. 쌀코인가? 쌀코 아니에요? 여기서 등장한 낙꽃 여기서 등장하는 나쁜 사고방식. 왜 내가 그랬을까? 타고난 선택했던 모양이다. 내가 그랬을까? 하긴 요즘 기회니까 방송은 안 될 리가 없지. 외형 문제를 해결하니 곧바로 다른 문제가 봉착한다. 의사소통이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 야, 너 손이 상하려 움직인다. 할 줄 아는 게 뭐야? 네 기능 말이야. 자기 몸이잖아. 도로 버려지기 싫으면 뭘 할 수 있는지 나한테 어필해봐. 좋은 사고방식 어쨌든 알아서 되겠지. 어이없네. 설마 손을 상하로 움직이는 거밖에 못하는 건 아니겠지? 계속 대답 안 하면 도로 내다 버릴 거다. 에휴. 답답한 한숨. 아유, 잘못 눌렀어요. 잘못 눌렀어. 마치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래서 기계는 싫다. 멍청하니까. 귀엽당. 여기서 귀엽당이라는데 여기서는 멍청하니까 싫다 이러고 있네. 근데 특히 눈앞에 있는 녀석은 사람 눈누가 100만 배는 더 멍청한 것 같다. 조금 짜증이 나기 시작한다. 역시 가지고 온 게 아니었어. 후회할 짓은 처음부터 하지 말란 옛말이 있다. 그런 짓은 하지 마라 했는데 난 그 사실을 몰랐어. 옛 묘은 좀 틀린 게 없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전원이 문제일 수도 있었다. 예비 전력으로만 기용되고 있다는 얘기니까. 전원을 공급하면 뭔가 달라질지도 모른다. 전원이 널려 움직이려다 멈칫한다.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한다. 야, 너 정원은 어떻게 공급해줘야 하냐? 안드로이드 사용해본 적 없으니 알 수 없다. 평소에 어떤 식으로 전력을 전력 정원이 아니고 그거 아니고 콧구멍에다 콘센트를 꼽으면 되는 건가?
그건 어린 얘들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윙. 착각일지도 모르지만 움직임이 갑자기 격해진 것처럼 보였다. 이 동작은 느낌상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 같았다. 코에 컨셉을 받고 상상해본다. 볼만하겠는데? 사이코인가? 꽂아본다. 그냥 둔다. 꽂아볼까요? 아, 좀 나빴나? 그냥 참. 몰입을 하자. 채즈야. 몰입을 한번 해봐. 너라면은 이상하게 어떻게 할 거니? 꽂아봐야지 일단. 그냥 두면은 얘 알아서 갈 것 같은데. 다시 쓰레기에 버려야 될 것 같은데. 아, 꽂아보면은 오히려 발광을 하면서 이 전력을 지가 알아서 할 수도 있어. 이거 하자. 꽂아본다. 이얍. 자, 이리 와봐. 로봇에게 향해 간다. 윙. 로봇의 팔동작이 눈에 띄에 거세진다. 불쌍해서 관두기로 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력을 보충해야 하는가? 로봇의 주변을 살펴본다. 어딘가 전원을 공급할 문이 있을 것이다. 윙. 로봇이 갑자기 아무래도 몸을 뒤로 튀고 싶은 것 같았다. 뒤를 봐달라는 얘기인가? 소원대로 뒤통수를 마주왔다. 잠시 살펴본다. 과연. 자세히 보니 목 뒷부분에 작은 홈이 파여 있었다. 그 부분을 이용해 뚜껑을 열어본다. 딱! 안에 여러 가지 삽입 구멍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원되는 공급 형태가 맞는 듯하다. 이 중에 하나에다가 연결하면 되는 건가? 방구석에서 맞는 구멍에 케이블을 끌어온다. 곧바로 뒤목에 꽂아놓는다. 히앗! 꽂아넣기! 또 굉장히 위험한 손톱질했어. 나쁜 손. 오, 일어난다. 시스템 기동 오! 성공. 오, 다행이다. 인물은 더빙 안 해도 된다. 나이스. 속마음 나왔다. 아이고야. 아이고, 이까려. 반응이 있었다. 됐다. 어플리케이션 구동. 실패. 예? 전력 부족. 시스템 프로텍션 기동 중. 어플리케이션 구동 불가. 절전 모드로 이행. 경고. 소유주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에? 5초 후 소유주 등록에 들어갑니다. 예? 5 4 잠깐만. 뭔가 큰일 날 것 같은데? 2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성문 확인.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성문 기록 완료. 잠깐. 당황스러운 나머지 로봇을 붙잡는다. 지문 확인. 큰일 났다. 맥박 정상. 저 큰일 났다. 지문 정상. 큰일 났네. 지문 등록 완료. 시각 정보 소유 이름을 확인합니다. 소유주의 이름은 뭐냐고 대체 가 키보드를 잘못 건드렸어. 맞을 리가 있냐? 이름 등록 실패. 맞을 리가 있... 반복합니다. 이름을 발음해 주세요. 주인공? 얘 이름 주인공 아니야 그냥? 소유주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 등록 실패. 스테이터스 등록 보류 완료. 이상으로 소유주 등록을 마칩니다. 일단 등록이 안 됐네요. 등록된 건가? 이름만 등록이 안 된 것 뿐인가? 이름 좀 되고 다 된 기분. 방금 뭔가 지나갔어. 뭔가 키보드를 잘못 눌러가지고 좀 많이 지나갔어. 고해졌다. 한 차례 폭풍이 휩쓰고 지나간 느낌이다. 머리를 부여잡는다. 그냥 주워지 말 걸 그랬어. 혈압. 오늘만 3번째 하는 후회다. 후회할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내 쪽을 바라보고 있다. 여자의 눈에 빛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정신 차려.
이거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 맞나? 어쨌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아니 어쨌든 움직이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여러 가지 물어보기로 하자. 야,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걸 잘 듣고 질문에 대답해봐. 할 수 있겠지? 윙. 로봇의 고개가 살짝 움직인다. 이제 손 말고도 움직일 수 있나 보다. 여전히 기계적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이다. 대화라도 시도해보자. 자신과 대화한다. 안드로이드와 대화한다. 안드로이드랑 해야지. 본인이랑 대화해서 뭐 할 거야. 그래서 넌 뭐야? 말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름이라든가 있을 거 아니야. 모델명 루시 발렌타인 PIM 음, 001 루시. 얘가 루시구나, 역시나. 루시 발렌타인. PIM? Precision Instrument for Multipurposing PIM 001 루시는 기존의 특화 타입에서 벗어나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 소유주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백 가지의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 고안된 다목적 안드로이드입니다. 여러 신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라. 다양한 용도. 거기다가 여러 신기술들의 집약이라니. 손에 위아래 흔드는 것밖에 못하는 고물 입에서 저런 말이 튀어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 루시 발렌타인. 요컨대 그게 네 이름이라 이거군. 루시라는 로봇은 가만히 내 말을 기다리고 있다. 한번 자세해서 해보자. 루시 떴다. 보낼 수 있네. 닦아놓으니 새것처럼 깔끔하다. 이목구미가 조밀조밀하고 몸체는 아담하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을 만한 예쁜 디자인이다. 왼쪽 귀에는 뭔가 장착되어 있다. 아, 왼쪽 귀에만 돼 있는 거야 이거? 수신기인가? 외형만 보면 연령은 대략 10대 중 후반쯤으로 되어 보인다. 그 나이 때 소녀를 모델로 제작된 것이 아닐까 싶다. 여러 군데에서 공을 들인 흔적이 보인다. 분명 반나는 비싸게 팔릴 것이다. 버리기엔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드는 것도 아니다. 뭐예요? 눈을 바라본다. 파란색 눈동자. 강한 기술이 담겨있다. 정말 인간이랑 비슷하네. 순간 그녀의 눈동자 알이 도르르르 굴러가더니 날 마주보듯 위치한다. 자연스럽게 시선이 마주쳤다. 안구 형태의 고성능 카메라가 2개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 인간과 동일한 감각으로 사물을 감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군. 그건 둘째치고 방금 눈동자 움직임이 상당히 무서웠다. 공포 영화에 나올 법한 움직임이다. 다시 쳐다보지 말기로 하자. 눈동자만 굴러가는 공포를 또 느끼고 싶진 않으니까. 잠깐만요. 일단은 저장할 수 있나? 저장해두자. 또 건드려? 그냥 자동으로 하게 해줘, 얘. 로봇의 말랑말랑해 보이는 입술을 바라봤다. 기계 내음이 진득하니 묻어나오는 보이스를 내고 있다. 듣기만 해도 로봇이란 느낌이다. 이 주인공은 뭐길래 로봇 입술 보고 말랑말랑. 인형이라 주장하기에는 보이스부터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목소리 왜 그래? 왜 이래? 왜 이렇게 기계적이야? 현재 음성 관련 모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시 발렌타인은 기본적으로 10가지의 개성 넘치는 음성 프리셋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이퀄라이저 기능을 내장함으로써 셀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음성을 파생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요컨대 목소리가 10개라는 소리지?
대답은 없다. 무엇은 곧 긍정이다. 지금은 그걸 왜 못 쓰는데? 대부분의 기능은 정상 모드 및 프로텍션이 해제된 상태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절전 모드에서는 통상의 5% 미만에 해당하는 기능밖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절전 모드에서 벗어나려면 최소 20% 이상의 동력 여분이 남아 있어야 정상 모드로 이행이 가능합니다. 플로 채우는데 얼마나 걸리는데? 제로를 기준으로 수면 모드 시에 총 8시간, 통상 모드 시에 총 16시간이 소모됩니다. 전기세 괜찮을지 모르겠네. 왜 주워온 거야 그러면은? 이런 사소한 궁금증에서부터 생활이 묻어나오게 된다. 로봇 앞에서 알뜰주부 같은 초태를 보이다니 원통할 뿐이군. 그럼 절전 모드는 그렇다 치고 프로텍션은 뭐야? 대부분의 기능에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통상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프로텍션 해제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어떻게 푸는데? 알 수 없습니다. 응? 뭐? 아니 진짜 알 뭐라고? 수 없습니다. 어?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 잠금 기능이 걸려 있다고 판단됩니다.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안 푸면 넌 그냥 골토품이잖아. 당장 내다 버린다. 내일 당장 로봇 스토리상에 봐달라고 해야 될 것 같다. 수리자는 몇 시부터 문이 열더라. 무심코 로봇의 귀에 시선이 갔다.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상대방의 음폭, 음색, 음정 등을 분석해 대상의 기분이나 의도를 대략적으로 알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직 안 물어봤어. 근데 문득 드는 생각인데 주인공 사이코임? 그니까요. 진짜 사이코 아닙니까? 이놈 시키? 이 사이코 아니야. 지가 데리고 와놓고 계속 기능 없으면 골덕품이면 내다 버린대. 자꾸 내다 버린다 협박을 해 얘가. 사이코 아니야? 뭐지? 아까 지가 데려오고 지가 그러고 뭐지 얘? 주인공? 뭐 그래도 나중에 돼서는 뭐 친절하게 좀 해주겠죠? 그래서 어필하라고 하는디 너가 데리고 왔잖아. 상세를 바라본다. 배꼽이 훤히 드러나고 있는 옷을 입고 있다. 주인공은 사이코인 듯. 아 진짜 손 하는 말은 아이고. 잠시 난 가끔씩 너무 감성적으로 변하는 것이 문제다 이러고 있음. 그럴까요? 무서워요. 예. 노출이 심한 편이다. 남성 고객을 노린 디자인인가 보다. 그래도 특별히 보고 싶다는 뜻은 아니다. 변태인가? 너가 그 가슴 굴고 말하고 나니까 내가 여기 건드는 것도 이상해 보이잖아. 내가 여기 건드는 게 이상해 보이잖아. 내가 여길 건드리든 이상해 보이잖아. 그래, 머리 건드리자. 주인공들 미칠 것 같아요. 이제 잘 움직일 수 있는 거야? 모션을 구현하는 대부분의 모조 근육 파츠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가 안 돌아가고 있는데? 델토이드 안테리어, 델토이드 미들렛, 델토이드 포스테, 다 안 움직이네. 텍토널리스, 다 안 움직이네. 레비큘러, 다 안 움직여. 메이저 레트럴, 바이셉스 미디얼, 알았어. 거기까지. 대체 어느 나라 로봇인지 모르겠다. 앞으로는 어려운 말 좀 쓰지 말고 쉽게 말해. 다리는 어때? 움직일 수 있겠어? 불가능합니다. 곤란하군. 내일 수리상에 가져가 봐야 될 것 같다. 대강 알겠어. 알게 된 정보들을 조합해보자. 첫째, 눈앞에 보이는 로봇의 이름은 루시 발렌타인이다. 둘째, 녀석의 주장에 의하면 녀석은 사실 굉장히 좋은 로봇인 것 같다. 셋째, 그러나 현실은 깡통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요약이 가능하다. 야, 네가
그 분해되는 곳에 있는 얘를 데리고 왔으면서 그러면 사실상 깡통이지. 동시에 이어지는 결론은 녀석을 술점에 데리고 가야 한다는 거다. 수고스럽지만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다. 한 번쯤 데려가 보고 만약에 진짜를 구제할 수 없는 고물이면 즉시 그 자리에서 헐값에 팔아버리면 그만이다. 쌀 거 아니야? 쌀 거 아니야? 너가 듣고 왔으면서 왜 자꾸 버린다 해. 그대로 나왔다면 그대로 폐기 처분 될 것을 이렇게 구해준 셈이다. 얘가 구해달랐냐? 바로 팔아버린다고 해서 죄가 되진 않겠지. 죄야! 좋아, 일단 널 고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는 게 급선무겠군. 가게를 떠올려보니 짐작 가는 곳이 있기는 하다. 학교 가는 길 근처 새로 생긴 정체불명의 상점. 골동품을 주로 취급하지만 취미로 로봇에 관련된 일도 자주 봐준다고 들었다. 그리 비싸게 받지 않으면서 실력은 인류한 소문이 자자하다. 내일은 거기를 한번 들려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언제가 좋을지 생각한다. 이왕이면 아침이 좋다. 아침 일찍 맡기고 학교 가자. 이제 질문 끝이야. 내일 아침까지 전력이나 좀 보충해도. 5초 후 수면 모드로 전환합니다. 5, 4, 3, 2, 1. 그래, 루시 자자.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나더니 로봇이 몸을 흐름을 잃었다. 힘을 잃고 앞으로 숙여진 상체를 엉겹겹 거둔다. 벽에 세워놓고는 쓰러진 온 매무새를 가지런히 정돈해준다. 휴! 뭔가 중요한 고비를 넘긴 기분이다. 내일은 아무쪼록 평안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 이거네. 해치면 안 되고 다시 방치하지 말고 주의 명령 따라야 되고 믿지 않는 이상 다시 모아야 되고 이런 칙이 제일 중요하네. 박사 동글 하나의 목표만 보고 지금까지 계속 달렸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하루라도 편한 날이 없었다. 야근이 일상처럼 반복되었다. 집에 돌아가 본 적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하다. 돌이켜보면 정말 긴 시간이었다. 15년. 녀석을 만드는데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그것도 이제 오늘로 끝이다. 15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 그것이 지금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다. 마침내 나는 녀석을 만드는데 성공한 것이다. 이날이 오기만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왔다. 몇 번이고 포기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마침내 나는 성공했다. 마침내 너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 눈시울이 붉어지곤 하지만 참았다. 감사에 젖는 건 아직 이르다고 자신이 타일렀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기다릴 체력도, 위력도, 인력도, 자본도 남아있지 않다.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쳤다. 15년에 거친 세월이 정신이 피폐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러니까 어서 눈을 떠주길. 루시 발렌타인. 뭐야 얘. 로봇의 3원칙 또 나와! 스킵되는구나. 미안합니다. 스킵 안 되는데. 10월 13일 주인공 시점. 저거 나 옛날에 쓰던 시계랑 똑같은 알림이야. 어렸을 때 딱 저런 시계 썼는데 진짜 시간 맞춰 놓으면은 저 옛날에 자명조 썼거든요. 자명조 쓰면 이제 그거 시간 되면 이제 딱 하면서 딱 저 소리 났어. 딱 그 부딪히는 그 시끄러운 소리. 그거 났습니다. 잠깐 시계를 확인했다. 점점점 6시 30분. 시계에는 그렇게 표시되고 있다. 학교 등교 시간은 8시 정각.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30분. 남은 여유 시간 약 1시간.
충분하다면 충분한 시간이 남아있다. 아직 졸음이 가시지 않는다. 일어나! 평소처럼 들어놓는다. 두 번째 단잠을 자기 위해서다. 일어나! 일어나! 너 수리 좀 가야지. 몇 초가 지나지 않아 다시 깨어났다. 잊어먹고 있었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러고 보니 어제 고개를 두리번거려 안드로이드를 찾는다. 아직 있네. 있었다. 또 출도가 높아 하늘에 들어오는 옷차림, 은빛 머리 오똑성 코, 앙담은 입술. 진부한 편이지만 모습이 그럴까 어쩔 수 없다. 루시 발렌타인이라는 로봇의 형태가 내 시야에 확인된다. 루시. 윙. 이름을 부르자 곧바로 반응이 온다. 시동이 걸리고 있는 것 같다. 혼자서 뭐라고 중얼중얼 거리더니 서서히 고개를 들려진다. 외형만 보면 인간과 다를 바 없는 로봇. 나름대로 이쁘장하게 생긴 로봇. 그렇지만 예쁘다고 해서 이성을 볼 때의 설렘이나 감흥은 잊지 않는다. 로봇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다른 나라의 미녀를 감상하는 것과 비슷한 감각이었다. 그런 느낌이 10배로 증폭된 것과 비슷하다. 그저는 외계인 보고 예쁘다는 거 아니야? 현실감이 없는 대신 거리감이 있다. 실제로 몇 보 걸음을 옮기면 닿을 만큼 가까이 붙어 있다. 하지만 이 사이는 생각보다 넓다. 로봇과 인간과의 거리. 여기에는 그것이 있다. 루시를 멍하니 쳐다보니다가 잠시 고민한다. 로봇에게는 어떤 인사를 건네야 할까? 좋은 아침? 잘잤어? 어느 것도 이상하다. 인사하는 대신 상세를 묻는다. 에너지 상황은 어때? 100% 충전 완료. 와우. 문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 그거 다행이네. 하품 말고는 세면실로 향한다. 아. 부담스러워. 이거를 꼭 정중앙에 놔야 되겠구나. 대강 얼굴 씻고 생명선도 해결하고 성지 밖으로 나온다. 이거 작게 나올 거였으면은 그냥 검은 화면으로 해놓지. 굳이. 간단히 씻은 후 거실에 나와본다. 탁자 위에 간단한 샌드위치 2조각이 놓여져 있다. 그중 하나를 집어 한 입에 오물었다.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의 맛이 났다. 오물거리며 거실을 둘러본다. 엄마 아빠 어디 갔어? 아버지는 이미 나가고 없다.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들어온다. 아예 안 들어올 때는 더 아예 안 들어올 때는 더 많다. 평시 패턴 그대로다. 얼랄랄랄. 방에 들어온다. 창문 쫙. 루시는 아까 있던 상태 그대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 같다. 역시 로봇이구나 하고 실감하게 된다. 테이블을 든 채 학교 갈 준비를 한다. 채비를 꾸리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해보았다. 지금은 어때? 전력이 충분할까? 이제 걷는 것쯤은 가능하지 않아? 고개가 가로로 돌아간다. 하체 관절부의 상당량의 과부하를 감지. 보러 간다는 거구나.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 이에 걸맞은 적재적소의 수리가 요구됩니다. 말을 빙빙 돌려서 하지 말랬잖아. 요점만 간단히 말해. 아직 걸을 수 없습니다. 아직도야? 너 정말 성가신 놈이구나. 아무튼 알았어. 적절한 수리라 해도 어디가 문제인지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다. 딱히 떠오르는 방법이 없다. 수리점 간다며. 무조건 수리점에 맡기고 보는 수밖에. 대강 준비를 끝마친다. 이제 로봇을 가지고 가는 일만 남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데리고 갈까? 도대체 주지 말라고. 책가방에 넣어서 가져간다. 어서 데리고 간다. 책가방에 넣어서 가면은 분해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머리, 가슴, 배 넣어가지고 데리고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업어서 데리고 가야지. 책가방에 넣으면 좀 이상이지 않아?
그것도 솔직히 정상적이지는 않은데 이 방법이 가장 무난하겠지? 그녀를 던지고 불업을 끊는다. 사업혀.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린다. 어피라고! 어피라고! 그 모션을 뒤따라 속으로 작게 불편한다. 대체 뭐가 최선의 로봇이냐 이 말이다.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해줘야 하나 보다. 잘 들어. 팔을 내 목에다가 감고 등에 올라타는 거야. 할 수 있겠지? 고개를 한번 갸웃 하더니 행동을 옮기는 루시. 시즈님이 잘못하셨네. 요망. 이 방법이 맞습니까? 그만 항복. 목을 조르던 양팔의 힘이 풀린다. 내 잘못이에요? 얘가 내 목을 졸랐는데? 얘 내 목 졸랐어 얘. 기침을 뿜어내며 한동안 숨을 고른다. 날 죽일 셈이야? 목을 조르지 말고 그냥 살며시 거치라고. 진심으로 죽는 줄 알았다. 대풀 절로 유발시키는 환상의 추억. 이대로 세계에 노려봐도 될 듯하다. 자, 다시 해봐. 이번엔 제도 손이 목에 걸쳐온다. 한번 그의 신호를 한 후 강하게 발에 힘을 줘 일어났다. 적당한 줄량감이 등허리를 짓누른다. 어라? 단단히 각오하고 있었는데 생각만큼 무겁지 않았다. 어제는 어떻게 데리고 온 거야? 어제는 뭐 공주님 학교에서 데리고 왔니? 정영화가 잘 되어 있는 듯하다. 제작자의 노고가 드러난 부분이었다. 좋았어. 그럼 간다. 이그저 하늘이 푸르다. 날씨는 나쁘지 않았다. 피부에 마다한 차가운 바람의 감촉이 상쾌함을 돋군다. 폐에 흡입되는 이른 아침의 청량한 공기가 좋다. 하룻밤 사이에 축적된 밀폐감을 말끔히 식혀준다. 폐 흡입? 어허, 이참. 담타를 가져야겠군. 폐를 나쁘게 만드는 원인이다. 안 돼. 거리는 한산했다. 평소보다 사람이 많이 눈에 띄지는 않아 다행이었다. 업고 있는 건 다 큰 처자나 다름없는 로봇. 볼 사람이 적다는 건 잘된 일이다.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피할 수 있으니까. 어디 보자. 기억을 더듬어 수리장의 위치를 가늠한다. 내 기억이 맞다면 여기서부터 약 15분 정도만 걸으면 될 것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다행이었다. 사실 체력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니까. 아무리 무겁지 않더라도 장시간 업고 다니는 것은 무리다. 다시 걷기 시작한다.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루시의 무게를 지탱한다. 떨어지지 않게 잘 붙잡고 있어. 어린아이를 타이르듯 그렇게 말했다. 으악! 야야 움직이지 마. 옷 너머로 전해지는 표면의 촉감. 사람의 피부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질감. 감촉? 어제 처음 만져봤을 때도 그렇지만 새삼 다시 놀라고야 만다. 단순히 표면 재질뿐만이 아니다. 로봇의 표비를 넘어 적당량의 미열이 전달된다. 인간을 업었을 때와 똑같은 따뜻함이 전해진다. 분명히 이 미지근한 발열량이 원인일 것이다. 그녀의 피부가 더욱 사람처럼 느껴진 이유. 진짜 느낌은 사람의 피부랑 똑같구나. 나도 모르게 중얼거린다. 냉각기 및 온도계는 정상적으로 작동 중입니다. 조용히 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인간의 기온을 척도로 세밀한 발열량 조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런 거였군. 컴퓨터 칩으로 이루어진 전자기판과 마이크로 프론 센서들. 분명 그녀의 몸뚱이 안에는 여러 기기들이 잔뜩 들어가 있을 것이다. 걔들이 뿜어내는 미온의 열기. 사람과 똑같은 체온, 똑같은 느낌. 그렇잖 진짜가 아니다. 놀라운이 많지 비슷한 모조품.
기술 발전은 때론 일말의 두려움마저 느끼게 한다. 지금 갈 곳이 어딘지는 알아? 깅? 하고 그녀의 고개가 살짝 좌우로 흔들린다. 모른다는 뜻입니다. 좌우. 아마도 널 고칠 수 있는 곳이야. 수리하는 사람이 널 봐주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얌전히 있어야 해. 그래야 제대로 고쳐줄 수 있을 테니까. 알겠어? 야, 알겠냐고 묻고 있잖아, 지금. 왜 대답이 없어? 여전히 대답이 없다.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다. 잠깐 한숨 쉬고 마저 걸음을 옮긴다. 이제 좀 있으면 등교 시간이다. 아는 얼굴을 마주치세라 걸음을 조금 빨리 했다.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머지않아 목적지에 도착한다. 약간 뻐근해진 허리를 펴며 골드폰 가게를 떠올리게 하는 외형의 가게 앞에 선다. 여러 골동품을 판매하는 것은 물론 각종 전자기기들을 수리하기도 한다고 들었다. 뭐 엄밀히 말하자면 로봇 수리는 주인장의 취미일 뿐 전문이 아니란 소리다. 하지만 로봇 관련으로도 일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저 방면으로만 실력이 널리 알려진 모양이다. 실제로 이 근방의 이 집 주인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자는 없다고 들었다. 진위 여부를 모른다. 한 번도 들어가본 적이 없으니까. 나도 말로만 들었을 뿐 실제로 와본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이럴 때가 아니라면 이런 곳에 와볼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얘가 아날로그를 좋아하는 애라 가지고 그런가 봐요. 골드품 가게라며. 아, 난 이거조차도 더빙돼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내 헛된 희망이었군. 뭔 목소리야 되지 이거는? 얘는 그냥 피노키오라 할까 구분하기 쉽게? 뭐야, 벌써 손님인가? 잠깐 기다려요. 약간 투명스러운 말투가 먼저 들려온다. 그와 함께 안에 한 남자가 머리를 긁으며 나타난다. 얘 가게 주인이 혹시? 일어난 지 얼마 안 된 모양이다. 아저씨라고 부르기엔 조금 젊고 형이라 부르기엔 나이 차이가 있다. 애매한 나이대의 남성은 잠이 덜 깼는지 연신 아픔을 해대고 있었다. 나 방금 얘 목소리 안녕하세요 이런 걸로 해놨는데 너무 안 맞잖아. 아, 그래도 귀찮기 때문에 정하는 건 귀찮기 때문에 그냥 한다. 그래, 이른 아침부터 무슨 용무신가? 뒤로 들은 두 손 대신 턱을 움직여 루시를 가리킨다. 사람 목소리 왜 저래? 이 안드로이드를 수리하려고 왔는데요. 근데 목소리 왜 그러세요? 응? 안드로이드? 내 목소리 같아서. 졸린 눈을 비비며 뒤쪽 안드로이드에게 시선을 준다. 어디 보자. 뭐보다 기종인데? 반쯤 감긴 그의 눈에 약간 관심의 빛이 어리기 시작한다. 가까이 다가 루시를 세세하게 살펴본다. 놀래라. 흠, 흠, 내가 모르는 제품도 있다니 신기했군. 분명 회사 자동사이가 아니라면 아직 정식 발수가 안 된 제품이겠지. 언제 구매한 거야? 글쎄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난감하다. 폐기장은 엄밀히 말하면 출입 금지 구역이다. 엄밀히 말하면이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잖아. 원래 관계자의 출입 금지야 그거. 물건을 가지고 난 것도 불법이다. 뭐 하는 녀석이지? 무단으로 집어왔다고 하면 문제가 생길지도 모른다. 자, 어떻게 대답할까? 아무거 아십니다. 그러시어요? 잘했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루시를 데리고 왔는데 어디서 구매했냐고 물어봐가지고 그냥 길 가다 주웠어요. 안에서 뚝 떨어졌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자. 주인공은 경찰서에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거 이제 저장부터 해놓자. 얘 학생인 것 같던데요? 학교 가는 거 보니까? 아, 얘 학생인 것 같던데?
저장했고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일단은 잡혀가자. 그냥 솔직히 말해보자. 불법으로 가져왔어요. 비행청소년. 해정에서 가져왔어요. 폐기장이라니. 저 회사의 폐기장 말이야? 그가 손가락으로 항방면을 가리킨다. 어디를 가리키는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근처 폐기장이라 하면 한 군데밖에 없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회장도 좀 너무 세. 걸리면 벌금이 얼마인지는 알아? 걸리지 않으면 공짜라는 건 알아요. 미친놈인데? 욕하면 안 돼요. 하지만 또라이긴 한데? 또라이인데? 또라이 아니야? 물건 훔쳐놓고 걸리지 않으면 공짜라니. 하하하, 거 재밌는 녀석이건 마음에 들어. 난 놈일세. 미친놈일세. 유쾌하게 웃지 않는 수리공이었다. 내심 신고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가만, 그런데 이게 뭐야? 루시를 자세히 살펴보던 그가 눈살 찌푸린다. 왜 그래요? 쯧쯧 이러면 곤란해. 갑자기 어린애처럼 투덜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안드로이드를 이렇게 험하게 다룰 수 있나? 안 되지, 안 돼. 온몸이 엉망진창이구만. 이래서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겠어. 그 말대로다. 한 번에 파악한 걸 보니 돌팔이는 아닌 모양이다. 고칠 수 있겠어요? 고치는 건 문제가 아니야.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있어. 뭔데요? 안드로이드를 다루는 마음가짐. 딱스가 노래 정비고 씨 목소리를 처음에 구별하기 쉽게 이걸로 했는데 하필이면 모습 나타난 게 이거였어. 왜 불법을? 갑자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 잘 들어. 안드로이드란 말이지. 조그마한 실수 안 해도 망가질 수 있는 섬세한 존재야. 민감한 존재야. 델리셔스한 존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식으로 함부로 다루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똑같은 뜻의 단어를 3번이나 변화해 주어 발음한다. 그만큼 섬세함을 강조하고 있다. 더군다나 델리케이트 델리셔스라고 잘못 말해서 사람을 벙찌게 한 것도 잊지 않는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제정신이 머리에 박히지 않은 놈일세. 다 제정신은 아니에요. 불법인데도 그냥 넘어가잖아. 정신 아니야. 아저씨, 아예 뜻이 바뀌었거든요. 그의 푸념은 그대로 이어진다. 안 그래도 요즘 손님 보면 안드로이드 단순히 잘하는 장난감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나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먹고 살고 있는 입장이지만 역시 내가 제일 정상이야? 딱히 아닌 것 같은데요. 평소에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들어보면 우라통이 터진다니까. 안드로이드가 얼마나 고귀한 생명체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한 걸음 뒷걸음 지친다. 생명체. 방금 이 사람 생명체라고 말했다. 위험한 사람이다. 진짜 새가 할 만한 것 같아. 지그시. 다른 곳에 보자. 놀래라. 순간. 놀랬네. 못 읽건 아니잖아. 못 읽건 아니잖아. 단순히 성욕을 해소하는 용도의 섹스로이드 따위를 말하는 건 아니다. 안드로이드를 인간과 동일시 취급하고 그에 따라 교감을 나누고 싶어하는 부류다. 요즘 한창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다. 기술 발전에 낳은 폐해이며 선진 문명이 제조한 사회의 악이다. 공포. 실제로 사례를 본 적이 없었던 나로서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다니. 안드로이드 따위 제대로 사고도 하지 못한다. 기능 좀 붙어있을 고소덩어리 뿐이다. 차라리 원수랑 교감을 나눈 편이 낫다. 근데 난 솔직히 그 정도로 공포는 아니긴 한디. 공포. 저도 원숭이는 생체니까 워낙 본 거가 컬럭컬럭 컬럭컬럭. 킹콩이라는 영화도 있잖아. 눈앞에 직접적인 사례를 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안타까움보단 놀람이 돌출된다. 겉보기엔 멀쩡한 사람인데 사람 속은 모를 일이다. 옥성 탈출. 알겠어. 내 말은 즉슨 고쳐주기
는 쉽지만 너도 평소에 소중히 다루는 편이 좋다는 거야. 안드로이드의 예시죠. 사실 내가 망가뜨린 것도 아닌데 좀 억울하다. 클레임은 회사 측에 직접 전달한 게 상식이거늘. 하지만 해명이 귀찮으므로 그냥 넘긴다. 알았어요. 이제 좀 조심히 다루면 되는 거죠? 살살 다루죠 뭐. 그렇지. 너 그래도 말을 하면 알아들 줄 아는 녀석이구나. 이거 참 마음에 드는걸. 마음에 들면 가격이나 좀 깎아줘요. 뭐야 벌써부터 흥정놀이비냐? 어린 나이 아주 세상에 푹 찌더라구나. 곧 더럽게 마음에 안 드는 놈이로구만. 불과 5초 만에 변심한 것도 제주다. 대단하군. 뭐 좋아. 오늘 첫 저녁이도 하니 특별히 반가게 할인해주지. 듣던 중 반가운 소리였다. 긍정적인 혜택은 언제나 반가운 법. 땡큐요. 오늘 학교 갔다 올 때까지 끝낼 수 있겠어요? 문제 없지. 오늘은 달림 맡은 일도 없으니까. 그러면서 계산기를 두드린다. 출력된 결과를 내일 보여준다. 한 이 정도 받을 생각인데 어떤가? 3초간 정신이 멍해진다. 사고 싶은 책이 많이 있었는데 큰일 났고. 나쁜 생각 뭐여 이거 덜덜덜 상태 이상 공포. 대대들. 얘 눈빛을 보세요. 이 얼마나 무서운 놈입니까? 참고서도 사야 하고 이게 원하는 나중에 저 고물을 달달 먹는 걸로 해결하면 될 것 같다. 사이코인가? 알았어요. 회수할 때 줄게요. 그렇게 말하면서 항상 가지고 다니는 회중시계를 꺼낸다. 좋은 생각. 와. 그냥 미친놈이다. 지금 시대의 회중시계가 웬 말이라고 묻는 사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로망이란 두 글자로 화답한다. 흔하디 흔한 성모시계보단 100배 낫다. 흔하디. 희소 가치란 것이 무시할 수 없는 법이기도 하고. 너도 좀 미친놈이야. 낭만이긴 한데 나름대로 미친놈이군요 얘도. 시대의 흐름을 향해 내던진 나의 나름대로의 반응이기도 한다. 야 고물. 좀. 야 내 말 안 들려? 좀. 대답은 물론이고 반응조차 없다. 그제서야 나는 제대로 그것의 이름을 불렀다. 루시. 이번에는 바로 반응이 왔다. 정말 가지가지하는 로봇이다. 나 학교 갔다 바로 올 거니까 그때까지 이 아저씨 말 잘 듣고 있어. 알겠어? 나 눈 흔들리는구나 지금 보니까. 좋았어. 고개가 살짝 흔들리긴 했지만 예스인지 노인지는 전혀 알 수 없는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그냥 알아들었다고 판단하기로 했다. 수리공 아저씨에게 간단히 인사하고 학교를 향한다. 호다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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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다닥. 회중시계하고 산업시대로 그리고 단안경이 낭만이지. 너무 옛날이잖아. 거의 지팡이가 너무 옛날이잖아. 낭만이 아니라 너무 그냥 옛날 시대인데? 내가 2년째 재학 중인 고등학교를 향해 뛰었다. 거리를 보면 문득 며칠 전 본 영화 떠올린다. 2050년 갑상의 미래를 그린 고전 SF 영화였다. 간지. 쉣. 당시 SF 영화들을 살펴보면 참 대단하다. 풍부한 상상력을 주체할 수가 없었나 보다. 그런 영화 안에서 항상 엄청난 규모의 우주전이 벌어지거나 아니면 자동차가 하늘을 슝슝 날아다니거나 한다. 전부 틀린 가정으로 기초로 만들어진 영화들이다. 희재님 응급실에 갈까요 말까요? 일단은 좀 큰일 난 것 같은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은 살짝 좀 경과를 지켜보시고요. 주옥됐다 하면은 당장 가세요. 백두터 픽처. 허쉬. 과학 문명은 많이 발달됐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분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 2050년 현재 여전히 사람들은 걸어서 학교를 다닌다. 스타워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여전히 사람들은 짐을 기는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 자전거나 엘라인을 타는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한다. 나처럼 만년필이나 회중시계를 고집하고 있는 사람도 찾아보면 꽤 있다. 회중시계는 아닐 거야. 만년필은 그럴 수 있는데 회중시계는 없을 거야.
이전과 다르게 크나큰 발전을 한 부분이라면 단 하나.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의 대중화. 만년필도 낭만이긴 하지. 그 정도는 솔직히 이해할 수 있는데 회죽시계는 미친 거 아닙니까? 아, 뭐 실제로 하고 있다면은 뭐 할 말이 없겠지만은. 뜬뜬뜬. 종소리와 함께 복도로 들어간다. 있는 힘을 다해 교실을 향해 대시한다. 어이. 복도에서 뛰면 안 됩니다. 복도형으로 배치된 안드로이드가 하나가 주의를 주지만 가볍게 무시한다. 규칙을 어긴 사람의 얼굴을 스캔해서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선생님에게 꼰지르는 로봇이다. 다시 말하면 얼굴만 보이지 않으면 들키지 않는다는 말이었다. 로봇이 속인 데 있어서 나는 베테랑이었다. 자랑이니? 저런 깡통에 피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자랑인가? 세이프! 방금 막 베이스 스틸한 호타 준조 1번 타자처럼 교실 안으로 들어왔다. 교실 안에 두리번거리니 아직 선생님 오지 않은 모양이었다. 아무도 안 온 것 같은데?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제자리에 앉는다. 오늘은 아슬아슬하구나. 늦잠이라도 잤어? 익숙한 목소리였다. 앉자마자 옆에 앉아있는 녀석이 말을 건넨다. 남자였군요. 여자 목소리였는데. 토똘하게 생긴 사내. 이름 뭐다 주로? 기박사. 줄여서 기박사라 불리는 녀석이다. 나도 이름 대신 기박이나 기박사라 부른다. 해중시기가 진짜 낭만인데 그걸 모르는 게지. 뭐야? 뭐야? 기계를 싫어하는 나. 기계를 사랑하는 이 녀석. 항상 냉소적인 나.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이 녀석. 그래도 취미도 취향도 전부 다 다르다. 그런데 반에서 가장 친한 사이가 됐다. 원래 그런 애들끼리 친해져. 어떻게 이런 기묘한 인연이 맺어지는지 아무도 모른다. 다른 사람도 항상 신기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아니 용모에 있어서 어디 좀 들렀다 왔어. 기박사는 이름이 있는데 그냥 기박사라 불러? 개너무하다. 뭐라 하지? 얘는 좀 그냥 완전 그냥 국결할까? 용무라니 이 아침에? 이걸로? 좀 고릴라 같은데? 말하기 난감한 부분인데 얘기하려던 도중에 문이 열린다. 중요한 남자 선생님이 들어온다. 담임이었다. 교육용 여성 안드로이드도 대동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나중으로 미루자. 그런 식의 신호를 녀석이 보낸다. 곧바로 오케이라는 신호가 들어온다. 근데 간지는 흑병사란다. 흑사병 룩사력이 진짜인디. 시간은 눈 깜짝할 새 흘러 지금 점심시간. 매점에서 막 사들고 온 빵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는다. 기박사와 함께 점심 먹을 준비를 한다. 두 개의 책상이 붙여져 있다. 내 책상에는 잘 튀긴 고로케 2개와 초코우유 하나. 녀석의 앞에 맛있어 보이는 도시락이 놓여져 있다. 기박사 녀석이 맛있게 도시락을 먹고 있다. 가정용 안드레가 매일 도시락을 싸준다고 들었다. 도시락 퀄리티는 그리 나쁘지 않은 듯하다. 매일 먹는 빵인 나로서 마냥 부럽기만 한 진설창이다. 왜 멍하니 제사 지내고 그래? 밥상 불만 있어? 아, 먹어야지. 먹어야지. 가벼운 핀잔에 들었다. 그렇게를 입에 가져간다. 응? 그렇게 뭔 표현이야 이건 또. 그렇게 튀겨진 튀김옷을 깨물자 느껴진 바삭바삭한 감촉. 입안 한가득 퍼져오는 달콤한 반죽의 부드러움이 흥취를 도운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혀를 녹이 듯한 번지는 생크림의 부드러움. 절묘하게 배치된 야채가 전해주는 감미로운 뒷여운. 으깨어진 감자 계란 샐러드 역시 조화롭게 풍미를 더한다. 이 맛은 따라라라라라라 쩝쩝. 그냥 편먹국빵 그렇게 맛이었다. 뭐야? 왜 호들갑을 떤 거야? 빵을 먹다가 말고 가볍게 질문해보았다. 가만 생각해보니 너는 안드로이드를 많이 가지고 있지? 대체 왜 평범한 그렇게 하나에 그렇게 많은 것을?
응? 아, 집에 한 6개 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6기라 대단한 숫자다. 평범한 가정에서 가질 수 있는 개수가 아니다. 부잣집 아들이란 소문은 사실이었나 보다. 친구야, 나 돈 좀. 나 돈 좀 줘라. 맛있는 거 사줘라. 갑자기 안드로이드는 왜? 아, 별건 아니고. 오, 너 혹시 요새 먹던 것이 도로 튀어나올 만큼 상쾌한 웃음을 보여준다. 드디어 안드로이드에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로군. 날 끝없는 포교가 끝내는 결심을 맺은 셈인가? 아니, 포교했어?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쩐다, 안드로이드 개쩐다 이러고 있었어? 뭐 그냥 그렇다 해두자. 좋아 좋아, 아주 좋은 현상이야. 안드로이드는 좋다고. 문명의 이기이자 과학이 창출한 최후의 결실이라고. 그래. 분야별로 장점이 있지만 내 추천 다 않고 메이드 로봇이야. 밥도 맛있고 청소에 빨래까지 전부 완벽하게 해줘준다니까? 더머 여성용이면 예쁘기까지 하니 감상용으로도 아주 쓸만하지. 감상용은 또 뭐야? 그런 거 감상할 시간 있으면 네 발가락 사이에 낀 때나 감상해. 얘 좀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자고로 아름다운 것은 보는 사람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법이라고. 과학적으로 이미 뚜렷하게 증명되어 있는 상황이야. 잠깐 한숨을 내쉬었다. 자잘한 일에도 이렇게 흥분할 수 있는 그가 부럽다. 난 평등주의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예쁜 기계든 못생긴 기계든 기계는 다 싫다는 소리야. 너무하다. 자, 사람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아무리 얼굴이 예뻐봐야 밑에 달려서는 안 될 것이 달려있으면 오히려 혐오감을 자극할 뿐. 야! 야, 요즘 이거 2010년대 거라 가지고 그런가? 2016년대 거라 가지고. 요즘이었으면은 말이 많았을 것 같네. 그것과 마찬가지 논리다. 그니까 얼굴이 예쁜데 생략하겠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 깊게 뿌리 박힌 외모지상주의를 타파하는 훌륭한 사견이 아닌가? 로봇을 싫어한 건 여자한가 보고. 그래도 없던 관심이 생겼으니까 안드로이드에 대해 물어본 거겠지? 평소에는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잖아. 뭐 그렇지. 하나 구입할 생각이라면 동의하겠어. 많은 구매자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놓치고 하는 여러 자잘한 부분까지 빠짐없이 설명해주지. 기박사 하니까 얼박사 생각난다. 미치겠네요. 후. 미리 말하지만 일생일대 최고의 선택이 될 거야. 그 말에 보력을 주겠다. 기박사 읽는 거에 힘들어요. 얘 목소리 너무 붉게 나왔어. 큰일 났다. 아니 딱히 살려는 건 아니고 돈 때문에 그러시나 친구요? 그렇다면 걱정 마시라. 엄청나게 파격적인 가격에 구입하게 해줄 테니까. 이래봐도 내가 이 방면에 조금 연줄이 있다고. 내가 같이 가면 거의 거저먹는 수준을 구입할 수 있지. 아니 그 이전에 살 필요가 없어. 뭐 싫어? 그건 또 무슨 소리지? 말도 됐지. 잠시 머물 거에다가 대답한다. 주웠어. 뭘? 안드로이드. 주웠다고? 안드로이드를? 그래. 어디서? 폐기장에서. 기박 사기 박사. 아이, 기박 사기 박사. 헉, 너 이 자식 땡 잡았구나. 아, 폐기장에서 쓸모있는 걸 주울 수 있다는 게 얘였군요. 이 자식이었구나.
지금 시기에 획득 가능한 제품이라면 IDX358인가? 아니면 45? 어떤 기종인데? PXX 어쩌고였는데 PXX가 P땡땡 어쩌고였는데 뭐였더라? 아무튼 최신형이라고 하는데 실제 능력은 별 볼일 없더라고. 그래도 이왕 주워준 거 불쌍하니까 써줄까 하고. 뭔지 궁금한데. 나중에 시간이 나면 한번 놀러가 봐야겠군. 거기서 잠시 말을 끊고 곧 분위기를 바꾸듯 다시 말문이 연다. 뭐 너가 안드로이드에 흥미를 가지게 된 건 나와서 기분이지만 다만 그래도 조심하도록 해. 아하, 이 친구가 불법으로 세계장에서 줄 수 있다고 한 거구나. 이놈 새끼만 아니었다면 관심 안 가졌을 텐데. 조심하라니 뭘? 요새 TV에 자주 나오잖아. 안드로에게 지나치게 빠져버린 케이스 말이야. 나중에 들인 버릇이고 더 고치기 힘들다고 하니까. 로봇은 로봇, 인간은 인간. 이 경계를 잊지 않는 한도 내에서 활용하는 편이 좋아. 결국은 편의를 위한 제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 박사고는 안드로이드로 쳐맞아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차라리 머리 위로 비행기가 떨어지게 될 경우를 걱정해라. 세상에서 가장 가능성 없는 경우를 걱정하고 있다는 자각이 없나 보다. 나도 너가 그런 식으로 로봇에 빠지리라고는 생각 안 하고 있긴 한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흔히들 그러잖아. 돌다리라도 부숴가면서 건너더라고들 하니까. 돌다리를 부숴서 뭐 어쩔 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말뜻은 알겠어. 기억해두지. 돌다리는 두들겨보고 건너라. 부숴서가 말고 두들기고 건너라는 뜻입니다. 그 말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끄덕끄덕. 아이 끄덕끄덕. 가라. 또로로로로. 빰빰빰 빠빰빰. 시간은 흘러가 어느덧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야호 곧 있으면 집 간다. 지겨운 학교 수업도 종말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마지막 강의 시간. 선생의 장황한 연설은 끝날 줄을 모른다. 마지막인 만큼 시간 흐름도 더디게만 느껴진다. 칠판에 꼬불꼬불하게 무수한 많은 글이 쓰여진다. 그 안에는 지나치게 많은 한자가 포함되어 있다. 가뜩이나 난해한 내용을 더욱 알아듣기 힘들게 한다. 박사군 빛의 속도로 안드로이드에게 쳐맞아본 적 맞아본 적 있나요? 어때요? 나도 모르게 신음을 연발했다. 설명은 마찬가지로 어려웠다. 무슨 소리 하는 거지? 통기 들어오지 않는다. 그 아이네. 유달시타네. 몰려오는 졸음을 주체하지 못해 작게 아픔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른 녀석들의 상황도 그다지 다르진 않다. 높은 학력을 가진 선생들의 성향을 살피면 꼭 그랬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이리저리 어렵게 돌려 말한다. 훨씬 쉽게 풀었을 수도 있는데도 굳이 어렵게 표기한다. 지엽적인 스노비즘 산물이다. 이 산물이. 후학고 집 간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무한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던 선생님 말도 마침내는 끝이 난다. 맹세컨대 거짓 공약에 남발하던 정치인의 전설도 이만큼 짜증나지는 않을 것이다. 얽지 말고 넘길걸 이건. 이제 집에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어서 빨리 돌아가 버리자. 해방감을 느껴서 빠르게 자리에 선다. 이에 박사에게는 간단하게 작별 인사를 건넨 이후 집으로 향한다. 얘가 말하는 비유는 좀 위험해요. 얘가 말하는 비유는 좀 많이 위험한 것 같아. 거리를 지나다가 문득 깨닫는다. 루시를 해소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까스로 기억해야 한다. 하마터면 곧바로 집으로 지켜야 뻔했다. 뭐야 저기. 가장 큰 빛은 가장 큰 어둠이 있기에 있고 백도 흙이 있어 비록 존재한다.
대충 이런 느낌인가? 수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이제 말하자면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제 굳이 쉽게 할 수 있는데, 얘들아, 태양이 있으면 그림자가 지는 법이란다. 이런 말을 이제 저렇게 풀어서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왜 그딴 걸 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수리점 앞에 도착한다. 유리 넘어 비춰진 가게 안의 모습은 대체적으로 한산했다. 몇 명의 손님만이 안에서 어기적거리고 있는 듯 했다. 가게 주인의 모습은 어쩐지 보이지 않는다.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간다. 어조상이 아니구나. 오지상? 아저씨? 안티크숍에 어서 오세요. 손님 뭘 찾으시나요? 어머, 젠장. 왜 여자분들은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너무 좋다. 가게 안으로 발을 들이자마자 튀어나오는 목소리. 청량하고 부드러운 소프라노의 음성이었다. 속으로 조금 놀랐다. 여성의 목소리가 반겨질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으니까. 오후에는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있나 보다. 고개를 돌려 목소리 주인의 얼굴을 확인한다. 그리고 방금 전보다 5배는 더 놀라고 한다. 뭐요? TS 당함? 뭔 TS예요? 뭐 아니에요. TS 당한 거 아니야. TS가 아니고 그냥 사장님 대신 알바생 같은. 너? 녀석도 조금 늦게 나를 알아보였다. 젠장. 알바생이 아니었어. 드디어 와주셨군요, 주인님. 그,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나 여자 캐릭터들은 다 음성이 있는 줄 알고 음성이 있구나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었구나. 루시였군.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그녀는 루시 발렌타인. 내 눈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아침까지도 꼴통과 다름없던 안드로이드가 거기에 멀쩡한 모습 서 있었다. 심하게 짧네. 가려주자. 밝게 웃는 얼굴에 어색함이라고는 없었다. 허나 혹시나 해서 화기차가 질문한다. 루시, 너 루시 맞지? 네, 맞아요. 루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루시랍니다. 맞는 모양이다. 와, 배꼽티. 가려주자. 너 어떻게 된 거야? 네, 주인님. 어떻게 된 거냐고 하시면 그 목소리랑 그 표정 말이야.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거 맞지? 네, 물론이에요, 주인님. 루시를 고친 다음에 가게를 맡기고 잠시 어디를 갔나 봐요. 루시는 지금 2발로 서 있답니다. 에헴. 아, 귀여워. 자랑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이는 루시. 아니, 사실 서 있는 게 그리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다만. 하지만 지금까지 상을 보면 충분히 놀랍다. 멀쩡해 보이잖아. 다 고쳐진 거야? 네, 주인님. 지금 루시는 몸이 가벼워서 날아갈 것만 같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가볍게 몸을 돌려 제자리에서 한 바퀴 회전하는 루시. 성숙한 요조성녀처럼 기품 있고 동시에 아이를 연상시키는 듯한 선진난만 모습이었다. 오한마이 놀래라. 하지만 그러다가 곧바로 넘어져 버린다. 처음에 느꼈던 기쁨도 동시에 같이 곤두박질친다. 아직 원상태는 아닌 모양이에요. 루시가 조금 창피하다는 듯이 머쓱하게 웃는다. 그리고 그 모습을 나는 한 말 잃은 채로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 새소리가 섞이지 않은 인간의 목소리. 감정이 진득하게 묻어나오는 억양과 음폭. 생생하게 흘러넘치는 다양한 표정과 행동.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팔과 다리. 이 모든 것은 단순히 놀랍다고밖에 표현이 안 된다. 얼마나 놀랐냐 하면 나도 모르게 말이 더듬어질 정도로 놀랍다. 머릿속에 지겨울 정도 놀랐다는 단어로 하나가 가득한다. 물론 거전 내색하진 않는다. 감정은 절제는 지성인이 가져야 미덕이니까. 난 게 아니니? 뭐 그런 이유는 실은 거치라고. 이 로봇한테 놀랐다는 사실 인정하기 싫었다.
8시간, 9시간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 아, 있다니. 굉장한데? 처음으로 주인님한테 칭찬을 받았네요. 기쁘다. 에템? 귀엽다. 왜 이렇게 에헤만 거 귀엽지? 너 말고 수리공 아저씨 칭찬한 거야. 쿵, 그럴 수가. 아, 귀여워. 그렇게 말하며 얼굴에 실망감을 표출하는 그녀는 영락없는 사람 그 자체였다. 이걸 대체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마술? 오늘 변덕스러운 마법사를 부리고 간 마술의 일종인가? 문득 옛날 동화 속 얘기들이 떠오른다. 취향하긴? 백발을 좋아하긴 합니다. 은말이긴 한데 저 친구는 은말을 가긴 하지만 백발 쪽을 좋아하긴 합니다. 인간이 되고 싶었던 구미호, 인간이 되고 싶어하던 인어공주, 혹은 당군신화에 나오는 호랑이. 전부 그들은 인간이 되지 못했다. 당군신화의 그 곰은 호랑이는 안 됐구나. 근데 곰은 됐잖아. 은발 뭘 좀 아시네. 은발이나 백발 엄청 좋아합니다. 눈앞의 로봇은 내게 하나의 가정을 떠올리게 해준다. 만약 그들이 인간이 되는데 성공했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기뻐하지 않았을까? 자자, 메르켄틱한 감상은 여기까지. 나는 가게 아저씨를 찾아가 보려 했다. 한참 동안 저희를 돌리번거리면서 보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주인 아저씨는 어디 갔어? 네, 주인 아저씨께서는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러 잠깐 외출하셨답니다. 나갔다고? 가게는 어쩌고? 에헴, 가게는 지금 훌륭한 점원이 대신 보고 있답니다. 그게 너니? 훌륭한 정원이라고? 어디? 에헴, 에헴. 아, 왠지 페이몬 떠오르기도 하고. 귀엽다. 이런. 어디 있다는 거지? 어디 있지? 에헴,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아무 데도 안 보이는데. 에헴, 에헴. 처음에는 당당하게 가슴 펴고 콧대를 세우던 루시. 이젠 거의 울상해지는 채 콧대만 세우고 있다. 당당해야 하든 침울해 하든 어느 한쪽만 해줬으면 좋겠다. 불쌍해져서 그만 무시하기로 한다. 알았어. 지금 네가 가게를 보고 있다 이거지? 네, 맞아요, 주인님. 지금은 루시가 가게를 보고 있답니다. 광소의 능가는 스피드로 표정이 바뀐다. 이게 게임이긴 하잖아요. 와, 주인공 사이코긴 한데 진짜 이거 별다른 말로 진짜 대단한데 뭔가 게임이긴 한데 왠지 음성 들린 채로 주인님이라 들으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해요. 뭔가 기분이 묘해. 이거 주인님 이거 안 말해줬으면 하는데 좀 살면서 주인이만 소리를 들을 리가 없는데 여기다 들으니까 기분이 묘하다. 조금 전까지 침울한 표정은 이미 제트기를 타고 떠난 지 오래다. 얘 대체 비유가 왜 이럽니까 얘? 참 주인도 주인이다. 그래. 오늘 처음 본 로봇에게 가게를 맡겨버리더니 그것도 이렇게 덜 떨어진 로봇한테. 무슨 정신으로 장사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저 주인님, 무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인님이라 부르지 마. 어이 주인 이렇게 하란 말이야 차라리. 주인님이라니까 기분이 이상해. 아무 생각도 안 해. 그냥 우와 우와 뭐지? 우와 뭐지? 통했다. 우와 주인공이랑 통했다. 우와 이게 왜 통함? 우와 그 음성 인식 갓겜. 그 주인님이란 단어 좀 어떻게 할 수 없어? 낯간지러워 죽겠네. 고추진사. 씹어 그 주인님은 나 넣어. 와 통했다. 하지만 주인님은 주인님인걸요. 나 이거 만화에서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이름을 불러 이름을. 하지만 루시는 주인님의 이름을 모르는걸요. 이 기회에 가르쳐주세요. 이 여우 같은 안드로이드. 밑에
하지마! 뭐지 하지 마요. 어이씨. 미친. 그러고 보니 처음에 이름을 입력해서 실패했었던 것 같긴 하다. 오시구. 그럼 그냥 내가 아무렇게나 불러도 될까? 뭐해. 이름은 뭐. 아이고. 써봅시다. 랑체즈? 그것보다 더 좋은 이름이 있다. 저긴 대체 왜 채팅을 모해모해경을 겁나 세게 적는 걸까? 모르겠다. 그리고 나는 내 이름 랑체즈라 했는데 랑체즈 무시 까졌어. 싸늘한 눈빛. 내 이름은 김미남이야. 주인님, 그런 거짓말은 하면 안 된답니다. 김미남? 남을 속이는 건 나쁜 짓이에요. 거짓말은 죄랍니다. 마치 내가 못생겼다는 소리 들리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실수. 그딴 이름이? 이름? 이응 하지 마요. 이응 하지 마. 못생겼다니. 못생겨 맞음. 개너무하네. 덤벙대면서 혼날까봐 몸을 움츠리는 루시. 그게 아니라 이름을 속이면 안 돼요. 못생겨 맞다니. 진짜 이름을 말해주세요. 랑체즈요. 어이가 없군. 무슨 근거로 감히. 너가 주인님 단어 이상하다. 왜 이 사이코야? 주인공 미친 거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내가 이런 걸 읽어야 될까? 그냥 넘어갈까? 감히 무슨 근거로 감히 주인님 말씀 거짓이라 단정지는 거야? 조금 전에 이름을 입력하는 걸 봤답니다. 제 삶을 깨지 마. 이건 2D의 반란이라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 제 삶을 깨지 마 임마. 알았어. 귀찮으니 그냥 주인님이라 불러. 아니야, 난 원하지 않다고 랑체즈라고 불러. 스카이넷? 네, 주인님. 아이고, 주인님. 왜? 주인님. 네. 그러니까 왜? 불렀으면 말을 해. 그냥 불러봤답니다. 오잉. 나오자는 거냐? 아니요. 미쇼. 당치도 않은 말씀을. 주인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게 너무 그래서 그냥 불러봤답니다. 얼굴에는 싱글벙글한 미소를 띄우고 있다. 잉슈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님까지 왜 그러세요? 주인님이라 부르지 마세요. 주인님은 내 목소리세요? 와, 상처다. 왜 이렇게 감성이 고조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다. 감성 모듈 고장 난 건가? 아니면 원래 성격 좀 덜 떨어진 컨셉인가? 그렇다면 마약이라도 한 건가? 애초에 로봇은 마약이 있긴 한 걸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브! 메리 크리스마스야 이 사람아! 로봇의 페이스가 내가 전혀 따라갈 수 없다는 거다. 이럴 때 주인 아저씨는 왜 안 오는 거지? 못 사는데 선물 안 줘요. 조용히 하세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해두고 갑시다. 네. 다시 저장해놔. 됐어. 해피 투 유 랑빠. 동물병에 한번 가보라고요? 저 주인 누구야? 저거 주인 없어요, 저거. 저거라면 이상한데? 본인이 본인 주인이래요. 저거라면 안 되지. 신청치 않은데. 그래. 6기세. 자, 일단은 네. 미안합니다. 동물협회에서 한번.
아, 나 이 사람들이 자꾸 나 놀려가지고 나도 성격 이상해지는 것 같아. 나의 주인은 나 자신이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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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모르겠다. 예, 여러분. 예, 오늘 즐거웠습니다. 오늘 즐거웠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단 마, 어쨌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토요일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 다들 오늘 해피한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랑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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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빠. 못 쏘고 가는 거야.